먼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7년 7월 28일 러시아의 모스코바시에서는 국립공과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아이반 코로노브가 국립도서관에서 논문을 쓰려고 컴퓨터 터미널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던 중 자신이 조회한 전문적인 의학 단어가 얼마 전 비밀이 해제된 구소련 국가보안위원회의 생명공학 관련 파일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순간 호기심이 생겨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신 이름인 알라스토르라는 표제의 복사본 파일을 열람 신청하여 자신의 책상으로 가져온 아이반은 파일을 대충 넘기다 비닐로 봉해진 서류 뒤편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지듯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집어들던 중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집어든 사진은 세퍼트의 목에 작은 다른 개의 목이 함께 달려있는 이상한 사진이었다고 하며 사진 속의 개들은 분명 둘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곧이어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궁금하여 파일을 펼쳐본 그는 서류들 사이에 또 다른 사진들이 여러 장 비닐로 봉해져 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문제의 파일에는 머리가 2개 달린 원숭이와 개의 머리를 가진 고양이 그리고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물을 마시고 있는 목둘레를 꿰맨 자국이 선명한 정체불명의 노인 사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사진 설명들을 읽던 중 이들이 모두 사망한 뒤 다른 생명체의 몸통에 머리가 이식되어 다시 살아난 생명체들의 사진들임을 알게 된 그는 너무나도 크게 놀라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45년 1월 27일 연합군의 대대적인 반격 작전으로 폴란드의 독일군 방어선을 분쇄하며 빠르게 진격하던 소련군은 아우슈비츠 지방을 공략하던 중 그곳에 7,600명이 넘는 죄수들이 잡혀있는 대규모 수용소가 있는 것을 보고 수용소에서 저항 없이 항복한 독일군들을 상대로 그곳이 무슨 목적의 수용소였는지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군 포로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자 몸이 심하게 야윈 수용인들에게 직접 물어본 소련군은 문제의 수용소가 유태인들과 반나치 시민들의 대량 학살을 위해 지어진 장소라는 말을 듣고 이를 연합군 사령부에 즉각 보고했다고 합니다. 수용소 내부에서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안경들과 금미들 그리고 옷가지 등의 물품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놀란 연합군 사령부는 이러한 발견을 전 세계에 즉각 폭로했다고 하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먼저 점령했던 소련군은 그 안에서 이상한 실험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실험실 내부에 기괴하고 잔혹한 생체 실험 도구들이 있고 도구들이 대부분 증거인멸을 계획한 이들에 의해 도적으로 폭파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파괴된 것을 발견한 소련군은 실험실 내부에서 금고와 문서 저장용 캐비닛들이 자물쇠가 채워진 채 밀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찾아내어 내부에 있던 문서들을 모두 본국으로 후송시켰다고 합니다.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뒤 금고와 캐비닛들이 모두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미영연합군은 소련군 장교들이 대부분의 문서들을 상부에 보냈다며 필요하면 전범 재판 때 공개하겠다고 하자 문서들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후 소련군으로부터 소량의 문서 사본들을 전달받은 미국과 영국군은 그 문서가 맹겔이라고 불리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의사가 저지른 상상을 초월하고 극악무도한 생체 실험에 관한 문서라는 것을 알고 맹겔을 수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해방된 수십여 명의 쌍둥이들이 맹겔에게 잔인한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영국군은 소련군의 이와 관련된 문서를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고 하며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 맹겔이라는 인물이 수용소에 저승사자로 불리우며 쌍둥이들 중 한 명의 신체 부위를 잘라 다른 쌍둥이의 몸에 이식하는 끔찍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잔혹한 생체 실험을 당한 쌍둥이들 중 대다수가 실험 후에 살아있다가 소련군이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전 독일 간수들에 의해 살해된 뒤 화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저승사자 맹겔은 사병 군복을 입은 채 연합군에게 의도적으로 잡힌 뒤 포로 수용소를 거쳐 남미로 도주하여 1979년에 브라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수용소의 해방 직전까지 그가 행한 여러 실험들은 구소련으로 흡수된 뒤 그곳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을 상대로 계속 추진되고 연구되어 오늘날 그들의 생명공학 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구소련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라도 사망 후 12시간 내에 목을 잘라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의 몸에 이식하여 다시 살리는 기술을 시연시켰다고 하며 처음에 부분적인 이식 수술을 시도하다 차츰 기술을 발전시킨 그들은 신경세포와 근육 그리고 뼈마디까지 완벽히 연결하여 이식된 머리가 소생한 뒤 새로 연결된 신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견한 아이반은 작은 개의 머리가 이식된 세퍼드의 사진을 집으로 가져가 스캔했거나 도서관의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간 뒤 찍어 사진을 인터넷의 생명공학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고 합니다. 사진을 올릴 당시 문제의 개가 서로 몸을 제어하려는 싸움을 멈추지 않아 안락사되었다는 정보를 공개한 아이반은 그날 이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이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많은 질문을 했던 전 세계의 많은 네티즌들에게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의아해하게 하던 중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끝으로 연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러시아에 거주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모스크바 국립도서관을 찾아가 알라스토르라는 표제의 문서를 찾으려고 했지만 문제의 문서는 아이반이 인터넷에 세퍼드 사진을 올린 다음 날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엽기적이고 잔혹한 반인륜적 생명대체 의술 이야기는 현재 전 세계에서 머리가 잘린 채 냉동되는 괴기스러운 유해 보존 방식들이 무엇 때문에 현존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며 DNA에 의한 복제술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키메라 생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대의 이 같은 대체의술의 실현은 전혀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나치의 생체 실험이나 일제 관동군의 731부대, 마루타 등 세상에 공개된 끔찍한 생물의학형 범죄들과 세상에 무리를 빚은 추악한 생체 실험 사례들의 폭로들을 미루어 볼 때 지금도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철저한 통제하에 지하 연구소와 군의 특수시설 또는 보건위생을 위한 방제검역 시설과 연구소 등의 특별구역에서 인륜을 저버린 채 이러한 실험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반이 인터넷에서 밝힌 것처럼 죽은 자의 머리를 12시간 안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이식한다는 이러한 악마 같은 살인 의술은 과연 세상에 실제로 존재할까요? 만약에 인간 재생창이라고 불릴 만한 이와 같은 특별 연구소가 지하 비밀기지 같은 곳에 실제로 존재하여 윤리가 외면된 채 특정한 목적과 특별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살벌하고 끔찍해질까요?